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기발한 이벤트로 세상을 바꾸는 조다로TV의 조다로입니다. 조다로가 간다! 52타는 대한민국 국회 헌정회에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948년도 국회가 개원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이제 뽑고 쭉 대한민국이 이제 대통령 국회의원을 뽑아가지고 쭉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현재 그 나라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임 국회의원 졸업하신 분들이 헌정회라고 하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회.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회를 방문해서 헌정회 이야기를 잠깐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에 이제 선거가 돼서 작년에 대통령이 바뀌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고 좀 일본에 가서 일본의 총리하고 여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정회로 왔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예. 헌정회는 아시다시피 많은 의원분들이 그 헌정회 회원으로 참여해서 과거 이야기도 나누고 국정도 참여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헌정회 사무실에 각 지역에 기도 걸려 있고 또 대기실도 있고 여기 헌정회 회장실도 있습니다. 여기 응접실이 있고 여기 안에 회장실입니다. 이제 김일륜 회장님께서 아마 차기 선거 준비 때문에 자리를 비우신 것 같습니다. 오늘 헌정회 이야기는 이 헌정회의 일을 살림을 도맡아서 하고 계신 김충한 사무총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정회 사무총장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예. 헌정회 김충한 사무총장님을 만나러 잠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총장님. 예, 말씀 나누십시오. 금방이면 됩니다. 예. 총장님 감사합니다. 벌써 2년이 지나셨어요. 경주대학교 총장 하시고 4선 하셨나요? 김일륜 의원께서? 김일륜 5선 하셨어요. 5선 하셔가지고 그때 치열한 경쟁 속에서 김일륜 의원께서 국회 헌정회 회장을 하시고 가장 유능한 저희 고향의 강동에서 국회의원도 하시고 구청장도 하시고 서울시장 출마도 하셨던 김충한 의원님께서 정말 사무총장을 맡으셔도 벌써 2년 동안 참 큰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많이 하셨지만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일이 어떤 일이셨어요? 그동안 2년 동안? 네, 그동안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헌정회가 모여서 하는 활동이 많은데 모이지를 못하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심지어 뭐 사무실도 수시로 예. 하고 그런 그런 어려운 동안인데 그러나 뭐 또 그렇다고 해서 일을 또 안 할 수 없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의원님 바쁘신데 더군다나 또 다음 선거도 뭐 며칠 후에 있고 그래서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재작년에 처음 이제 할 때는 막 선거가 한참 막 준비되고 싸울 때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직후에 제가 실은 작년 2월 1일 날 조다로 TV를 시작했어요. 명동 성당에서 설날. 그리고 그때 조다로가 만난 사람 사탄에서 의원님 말씀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뭐 조다로가 만난 사람이 벌써 46탄까지 갔으니까 많이 나가시네. 귀한 분들을 많이 모시게 된 게 우리 의원님 같은 분이 테이프를 끊어줘서 정말 기라상 같은 분들이 해주셨거든요. 예. 어쨌든 오늘은 조다로가 간다 52탄에 헌정회를 좀 소개할까 하고 왔는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헌정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헌정회 이름 그대로 이제 헌법 제도, 헌법 제도를 이제 잘 지키는 그런 모임이다 그런 뜻인데 더 쉽게 말하면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이다. 예. 국회의원들의 친목회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 근데 친목이라고 했지만 이제 실제 이건 법정기구이기 때문에 예. 헌정의 지원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가지고 예. 그 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이제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입니다. 예. 이 모임의 목적은 우선 이제 헌정 질서라고 하면 입법, 행정, 사법이 있다는 우리는 이제 국회의원 출신이니까 예. 국회와 또 헌법, 제도, 민주주의 예. 잘 되도록 저희 잘 말하자면 감시하고 또 좋은 조언하고 예.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 예. 뭐 그런 기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현장에 회원이 몇 분 정도나 되시 꽤 많으신 거라. 전직 의원들이 1,150명. 1,150명. 그다음에 현직이 300명. 예. 현직 국회의원은 이제 특별 회원으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토탈 1,450명이 예. 회원이고 예. 그중에 300명은 현직 국회의원이니까 예. 이제 헌정회 회원들은 1,150명이다. 예. 볼 수 있겠습니다. 1년 전에 그 제가 조다로가 만난 사람 사탄에 의원님 모시러 왔을 때 바로 그날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오셔가지고 헌정 질서를 지키겠다 하던 얘기를 요 옆방에서 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벌써 이제 1년이 지나서 벌써 이제 3월 달이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벌써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에 수상하고 일본에 이제 강성했던 수상이 죽고 나니까 조금 우리하고 좀 친해질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일본의 그 천황이 백제 분영왕의 후손입니다. 그 천황의 아버지가 그 선친이 지금 백제 오겠다는 얘기를 지금 최근에 했어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싸우고 우리나라도 그 분란에서 2차 대전 이후로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씩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야가 보는 관점이 틀려서 시끄럽긴 하지만 전 잘 될 거라고 믿고요. 헌정회가 그 해야 될 일이 참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 의원님, 대학교 들어가면 선배들이 신입생 환영회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선배들은 한 몇천 명, 활동 안 하시는 분 수천 명 되지 않습니까? 현역 국회의원 해봐야 300명인데 새로 되는 사람은 얼마 안 되잖아요. 신입생 환영회도 좀 하고 헌정회가 기반을 갖고 또 잘 후배들도 코치도 해주고 선배를 존경하는 그런 풍토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는 마쓰시다 같은 데는 정경숙을 만들어서 정치 후보생들을 교육을 시키거든요. 우리도 그런 기관이 참 필요하다 생각했는데 대학에서는 돈벌이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헌정회를 참 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2년 동안 이 헌정회를 이제 일하면서 이제 떠나시게 되는데 또 뭐 다시 또 하시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차기에 이런 헌정회에 대해서 꼭 국민들이 알아야 될 점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말에 그 주마가편이라는 말도 있고, 예, 의원님. 선배 노인들을 잘 이렇게 지혜를 활용해 나가는 말도 있는데, 현재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 하고 계시죠. 잘 하시죠. 예. 그러나 경험과 경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국회의원을 그만둔 전직 의원들의 지혜 또 선배들의 그 어떤 노하우를 전수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다른 나라에는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상하원이 있어가지고 상원들이 전직 국회의원 뭐 또 귀족들 또 여러 사회적으로 명망가들이 상원을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원 제도가 없는 대신에 또 헌정회가 있어가지고 그 선배 정치인들이 후배 정치인들에게 또 이 졸업한 국회의원들이 정부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장관들 뭐 이런 분들에게 좋은 정책적 아이디어를 이렇게 제시할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약간의 그 상원적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잠깐 일어서실까요? 의원님 뭐 잘 아시다시피 국민들이 뭘 잘 모르고 있어서 그런지 정치가 막 개판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48년도 국회를 개원해서 지난 75년간 그래도 어렵게 이 나라의 잿더미에서
국가를 일으키는데 정치인들이 전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헌정에 1250명 정도 되는 그 많은 선배님들 대신해서 후배, 현재 정치를 하고 있는 300명의 후배 국회의원들, 그리고, 국민들, 또 일본에 가서 열심히 좀 외교 활동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이런 분들께 정말 헌정회를 대표해서 뭐 회장님이 하셔야 되겠지만 선거 때문에 바쁘시니까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은 정치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기준을 미국이나 영국 같은 어떤 그 선진국의 정치에 비교하면 불만족스러운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가 그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에 70년 동안, 지난 70년 동안 완전히 후진국 또 민주주의 경험을 못했던 나라에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고 또 6.25 전쟁을 통한 그 폐허 속에서 산업화를 이룩하고 또 그리고 이게 고등 교육을 통해서 또 무역을 통해서 이렇게 세계 지금 10대 경제 대국이 돼 있지 않습니까? 또 경제뿐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 총력으로 보면은 안보를 포함해서 보면 세계 지금 6대 강국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다 힘을 합해서 이런 성과를 이룩했지만 그러나 정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양한 국민들의 각 분야의 에너지를 모으는 기능, 이게 정치 기능인데 이 정치 기능이 결과적으로 볼 때 뭐 북한하고 비교하면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해방 직후에 북한이 훨씬 더 남한보다도 경제적이나 사회적 여건이 좋았지만은 저는 최하위 국가가 돼 있고 남한은 지금 6대 강국이 돼 있는 것 이런 걸 비교해 볼 때 또 대외적으로 보더라도 뭐 아시아,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 또 심지어는 유럽의 국가들과 비교해 봐도 그 바닥에 있던 대한민국의 국가인을 지금처럼 이렇게 끌어올렸다고 하는 기능이 이게 이제 정치 기능이라고 봤을 때 우리 한국의 정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잘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고 다만 우리가 이제 워낙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대학 교육 수준이면 세계 최고 아닙니까? 이런 높은 국민 수준에 맞추는 데서 볼 때 경제나 다른 분야에 비해서 보면 이 정치 기능이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하는 것은 이제 공감하는 바인데 대한민국 사람이 워낙 똑똑해서 그렇습니다. 다 똑똑합니다. 모든 기준을 미국, 영국하고 비교하면 부족한 거죠. 국민 5,400만이 다 자기가 대통령보다 더 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대적으로 볼 때 한국의 정치 기능이 굉장히 중요했다. 이렇게 보고 지금 국회가 조금 어떻게 볼 때는 좀 만족스럽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또 세월이 지나고 보면 이러한 노력이 국가를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했구나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느낄 때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뜻에서 좀 정치 기능을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현역들은 또 자기네들의 그런 좋은 능력과 선배들의 지혜를 함께 융합해서 앞으로 6대 강국이 아니라 실제 앞으로 세계를 이끄는 주도국가 될 수 있도록 통일 문제, 외교 문제, 그렇습니다. 잘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국회, 여의도 그러면 국회 빌딩하고 의원회관 뭐 이런 데밖에 잘 모르는데 도서관 같은데 그 옆에 헌정회관에는 여러분들 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헌정회는 아마 이렇게 오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헌정회관 옆에 마련된 헌정회에 사무총장실에서 우리 김충환 의원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김충환 의원님은 저 경상도 그 봉화포를 확 키우는데 올라오셔가지고 서울에서 아주 경복고등학교를 나오시고 서울대 나오시고 박사도 받으시고 또 강동구청장도 3번 하시고 국회의원도 2번 하시고 가장 많은 경험을 하신 분으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분이 국무총리나 서울시장 하면 좋을 텐데 그게 나이가 좀 드셔서 젊은 사람들이 하니까 안 시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하고요.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 뒤에서 정치가 어렵고 힘든 상태에서도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걸 꼭 기억하고 헌정회를 후원하고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다로가 간다 52타는 대한민국 헌정회 사무총장으로 계신 김충환 전 의원님과 함께 헌정회에 관한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할까요? 김충환 의원님 화이팅! 화이팅! 꼭 지금까지 그 역량을 잘 발휘해서 더 남은 인생 잘 사시고 또 오늘 이 방송을 들은 현역 국회의원들 여야
300명 전원은 이제 분열의 정치, 파괴 정치, 나눔의 정치에서 화합의 정치, 하나로 가는 정치. 이 정치는 오케스트라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밴드 마스터로 떠들지 말고 또 자기가 바이올린 소리나 색스폰 소리만 내지 말고 이제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서로 화합하는 그런 정치를 이룬다면 대한민국이 현재 7등에서 곧 1등으로 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